특혜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자 원희룡 장관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료들 분석해 보니 국토부가 그동안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해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오히려 나오는데 먼저 최윤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와 관련해 55건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2017년부터 작성된 자료를 모두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니 만든 적 없다고 했던 문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간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아직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가 작성돼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중간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중간보고서에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최저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기존안을 예타안으로, 강상면 안을 최저안으로 표현해 비교를 했습니다. 강상면 안은 총 사업비가 2조 590억 원으로 기존안보다 3천억 원 더 늘어나는 걸로 나오지만 국토부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됐다고 주장합니다. 140억 부분에 대해서는 종점부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조정되는 부분에 대한 차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부의 자료 공개에도 의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자료를 공개한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건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며 사업을 재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다시 추진할 거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토부의 모호한 태도에 양평 주민들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김민 기자입니다. 홈페이지에 양평 고속도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국토부는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이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선 백지화에서 사업 재개로 입장이 바뀐 거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러자 이 국장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지화 선언 이후 17일간 항의원 수막과 집회를 열었던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니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국민 입장으로는 안 좋지 않을까. 다 화는 나겠죠. 밀어붙일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변명을 된다고 그럴까? 말에 실수가 있는 것 같고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욱 국장은 간담회에서 재검토냐 중단이냐를 두고 실무자 차원에서 미세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주민들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좀 혼란스럽죠. 저희가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대부분 다 반대를 하는데 지금은 당장 딱히 할 수가 없잖아요. 양평 강서면 쪽에 되기를 원하는데 또 양수리 사람들은 양수리 되기를 원하죠. 장관님,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오늘 현안 질의가 마련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제가,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직타과를 한다면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현안 질의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다 진행하고 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6월 15일인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와서 이 민주당 당원 교육인가 그런 자리에서 했고요. 다음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괴담인지 아닌지도 제가 밝힐 것이고요.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양평 국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자, 잠깐만요. 장관님.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지금 자료 제출 요구에 국토부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가 줍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현안 질의에 답변도 들어가면 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명백히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 제출 문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그럼 잘 됐다는 겁니까? 7월 14일 날 제가 왜 공문을 보냈겠습니까? 이거는요. 7월 17일 날 현안 질의가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에 대해서 부득이 답변을 드릴까요, 수혜가 오 발생을 위원장님? 해서 지금 열흘간 연기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께서는 그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료 제출을 안 했는데 그런데 장관님께서 모두 공개한다는 자료에는 없다고 그런 자료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취사 선택해서 자료를 공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 건데 그마저도 하기 싫다면 그럼 그만두십시오. 사과를. 자,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 말씀에 대해서 우선 자료 제출에 고의 누락 또는 고의 제출 거부 또는 조작 이렇게 아까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15차례의 이 설계를 가지고 회의한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 그랬느냐. 지금 그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보고서 작성 없이 도면만 놓고 구두회의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내라고 했을 때는 보고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폴란드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도저히 이 상태로 안 되겠다 해서 모든 자료를 메모했던 자료까지 다 내 앞으로 다 갖고 오라. 전부 제출한다. 공개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 회사가 들고 왔던 자료까지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뭐 4페이지 빠진 걸 얘기하시는데요. 그 빠진 부분은 어떤 분에게는 빠진 게 같고 어떤 부분에는 다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보시면 그 21년 예타 보고서에서부터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해라. 이걸 접속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가 계속 그것을 보강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밝히는 내용들입니다. 굳이 따지면 국토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데 그걸 저희가 왜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자에게 왜 빠뜨렸느냐 하니까 자료가 워낙 방대해가지고 이쪽 자료 갈 때 저쪽 자료 갈 때 그리고 단기간에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수인지 의도적인 은폐인지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담당했던 저희 직원을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